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차 유치원생 아들을 키우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여태껏 제 결혼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정하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난 덕분도 있지만 누구보다 존경할 만한 시어머니를 만난 탓이 크다 싶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일찍 사별하시고 두 아들을 혼자 키워내신 참된 어머니이시고 오로지 자수성가만으로 부산에서 가장 크고 멋있는 집을 갖고 계신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한평생 자갈치 시장에서 고생하며 장사하시다가 수산업으로 큰 돈을 버셨거든요. 덕분에 두 아들들은 홀어머니 밑에서도 아무 걱정 없이 자랄 수 있었죠. 저도 사업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돈 걱정 없이 자랐지만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여유가 있던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혼자서 밑바닥에서부터 온갖 고생하며 성공을 이뤄내셨으니 며느리인 저로서도 존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셨죠. 거기다가 성격은 얼마나 호탕하고 시원시원하신지 주변에서도 평판이 무척 좋으셨고 저도 시댁 문제로 마음고생 한번 한 일이 없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귀한 따님 데려온다며 저를 애지중지 대하시더니 결혼해서도 설거지 한번 안 시키시고 여태껏 어머님께 시집살이 한번 겪어본 적이 없었네요. 거기다가 가지신 만큼 주변에 나눌 줄도 아시는 분이시라 어머니는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가진 게 많아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었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알뜰살뜰 챙기시며 선행을 베푸시고 집안에서는 한없이 인자한 어머님이셨으니 주변에서도 칭송도 자자했고요. 그래서 제가 시집간 뒤로 저희 시댁에는 큰 소리 한번 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화를 내시는 걸 보게 되었는데 바로 도련님의 결혼 문제 때문이었어요. 평소에도 어머니 말씀 잘 듣기로 유명해 딸 같은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던 도련님이 결혼 생각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하필 애 딸린 이혼녀인 겁니다. 그것도 가난한 집안이라 고졸해 뭐 하나 변변히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덕망 있으시던 저희 시어머니시라도 당연히 반대를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며 두 사람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셨지만 도련님 역시 고집을 꺾지 않아서 결국 도련님은 그 뒤로 시어머니와 절연하고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인사드리러 왔던 동서를 본 것을 마지막으로 그 후로 몇 년간 동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이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지낸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저나 남편도 서방님과 동서의 소식을 자주 듣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못 보고 지내려나 싶었는데 그러다 어머님이 결국 동서를 받아들이시게 되었어요. 몇 년 만에 동서를 만나 드디어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그동안 동서에게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말기암 진단을 받으셔서 당장 1년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지셨거든요. 그 바람에 죽음을 앞두신 어머니께서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다며 동서를 인정해 주신 거죠. 그렇게 저도 그제서야 동서와 가족으로 지내게 되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쉽게 가까워질 만한 계기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치료를 위해 서울에서 지내시면서 부산에 있던 동서네와 자주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신 지도 언 1년이 되었더군요. 어머니께서 처음 치료를 위해 올라오실 때만 해도 여기저기 서울 맛집들 모시고 가겠다고 여행도 같이 다니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막상 치료가 시작되고 나니 어머니께서는 병원 밖에 다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병원보다는 집이 편하실 것 같아 저희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혹시나 모를 위급 상황과 하루 걸러 하루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야 하는 치료 스케줄에 결국 어머니께서 내내 병원에서 와병 생활을 하셨어야 했어요. 그런 어머니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저 자주 찾아뵙는 일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간병을 자처하며 어머니를 살뜰히 모셨습니다. 간병인을 쓰기는 했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 일도 여유도 죄다 제쳐두고 어머니를 뵈러 병원을 오갔죠. 남편은 그런 제가 너무 무리한다 싶은지 사람을 더 쓰라고 저를 만류하기도 했지만 저는 차마 그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이고 그간 시어머니께 받은 사랑이 있는데 아프신 시어머니를 어떻게 남의 손에만 맡길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물론 집안의 며느리가 하나는 아니었고 며느리 노릇을 저 혼자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부산에서 지내는 동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서울로 올라와 며칠간 지내다 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집을 비우신 동안 시댁을 관리하고 정리했던 것도 전부 동서였었죠. 아무래도 저는 어머니 때문에라도 부산에 내려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동서에게 고마웠습니다. 동서가 그 큰 집을 혼자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그 정도는 사람을 쓰라고 해도 굳이 자기가 하겠다며 직접 집 관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특하고 고맙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동서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동서, 어머니 집은 어때? 저번에 부산에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던데 정원이랑 지붕이 괜찮은지 모르겠네? 어머, 형님은? 제가 있는데 뭐 그런 걸 걱정하고 그러세요. 당연히 제가 알아서 다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집인데 비가 많이 온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아무런 걱정 없으니 염려 붙들어 놓으세요. 좋은 집이라고 비가 안 들이친대? 그 집도 어머니 연세만큼 오래되었으니 더 관리가 필요할 거 아니야. 동서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그 집을 엄청 세심하게 관리를 하셨거든. 어머니께서 거의 자식처럼 생각하시던 집이라 나도 괜히 신경이 쓰이네. 그럼요. 그런 건 저도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더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는데요. 혹시라도 물 새거나 들이친 곳이 있으면 제가 진작 처리했을 거예요. 설마 제가 그 정도도 못할까 봐서요? 형님은 어머님 간병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우실 텐데 무슨 집 문제까지 걱정하세요. 그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동서도 갑자기 떠맡게 되어서 잘 모르고 어려울 텐데 너무 동서한테만 맡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내려가 볼게. 이왕 내려가는 거 동서랑 같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동서 언제 갈 거야? 예? 같이 내려가시겠다고요? 아니 형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니까. 형님은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진짜. 저는 동서가 못 믿어워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게 아니라 동서가 그간 시댁과 교류가 없었기에 부담을 느낄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배려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댁 오가며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집안관리를 하셨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 동서보다는 고생이 덜할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참에 동서에게 알려줄 것도 많겠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려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병원 안에서 언성까지 높이며 역성을 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지 그런 동서의 모습이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동서, 지금 내 말을 오해하는가 본데 나는 동서가 못 믿었다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내가 먼저 시집왔고 손이 사람이니까 동서가 모르는 부분까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야?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 그리고 동서가 그동안 어머님이랑 교류가 없었고 시댁일을 잘 모르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우리 사이도 가까웠던 것도 아니고. 그런 반응 좀 과하다 싶지 않아? 아니요. 저는 화를 낸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저도 속상해서 그렇죠.
형님이야 저 탓하려고 하는 말씀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네요. 그동안 저는 어머님께 인정도 못 받고 시댁 왕래도 없었는데 형님은 어머니께 며느리로 예쁨 받고 인정받았다고 이러시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그냥 집 챙겨줘서 고맙다고만 하시는데 왜 자꾸 형님이 참견하고 잔소리를 하세요? 반대하는 결혼했다고 자꾸 되짚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더러 분수를 알라고 눈치 주시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자꾸 제가 뭘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속상해서 언성이 좀 높아졌네요. 형님은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받고 자라서 화가 나도 소리 안 지르고 차분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난한 집에서 못 배워먹어서 이러네요. 동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자격지심도 아니고 사람이 왜 이리 적당이라는 게 없어? 내가 언제 동서가 못 배워먹어서 그런다고 말했어. 나 참, 정말 기가 막혀서. 이것 보세요. 형님은 끝까지 저를 이해 못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평생 무슨 걱정 없이 살았던 형님이 뭘 하시겠어요? 아무튼 시댁 문제는 부산에 있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어머님이나 잘 챙기세요. 맨날 곁에서 어머니 모신다고 힘든 티는 팍팍 내면서 집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으세요? 동서,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어? 정말 왜 그래? 지금 내가 참견했다고 화를 내는 거야, 뭐야? 형님이 먼저 시비 거신 거잖아요. 제가 아직도 이 집 며느리 아닌 것처럼, 형님 혼자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 정말 기분 나쁘니까 앞으로는 조심해주세요. 저 어머님이 받아주시고 며느리 대접해주신 지 한참 됐거든요? 형님만 이 집 며느리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 문제 제가 다 알아서 해요. 또 집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동서는 시댁집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호들갑을 떨고 과민 반응을 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께서 신경 쓰실 일 만들어드리지 않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생각을 했지만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다 보니 왠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정말 제가 손윗사람으로 참견하는 게 싫었을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동서에게 딱히 못되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동서가 왜 저러나 싶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저도 시어머니 간병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도 없었고요. 제 입장에서도 동서가 저를 불편해하는지 싫어하는지 거리껴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가까이 지낼 생각도 못했네요. 가끔씩 동서가 왜 그렇게까지 할까 싶어 동서를 이해해보려고 하기도 했지만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저는 괜히 동서에 대한 편견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제대로 알아가고 친해지기 전에 이렇게 척을 지게 된 것이 전부 동서가 글러먹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어머니가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이미 가실 때가 정해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그 시간이 되니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보다 힘든 것은 부모를 잃은 남편과 서방님이었을 겁니다. 다들 어른이라고는 하지만 부모의 죽음 앞에 덤덤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더구나 두 형제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손에 자랐으니 어머니에 대한 마음과 그리움이 훨씬 깊었을 테고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모두들 울음을 쉽게 멈추지 못했고 장례식장 분위기는 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한 사람만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다름 아닌 저희 동서였죠. 동서야 뭐 시어머니 보고 지낸 지 이제 겨우 1년이고 그마저도 어머님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느라 제대로 대화를 하거나 만나뵌 적이 없었을 테니 정을 쌓을 틈이 없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장례식인데 혼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게 참 그렇다 싶더라고요. 평소라면 그런 동서를 이해했겠지만 저도 동서에게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죽음에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동서가
심지어는 웃음까지 보이는 겁니다. 초상집에서 대체 웃을 일이 뭐가 있다는 건지 저는 그런 동서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울 수도 없고 굳이 동서에게 잔소리를 할 여력도 없어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뭐가 좋은지 혼자 웃고 있던 동서 입가의 웃음은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례식에 와주었던 제 지인 한 명이 저희 동서를 유심히 보더니 동서를 알아보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응? 누구? 저기 저 앞에 서 있는 여자. 저 사람은 우리 동서인데? 설마 우리 동서 말하는 거야? 세상에, 저 사람이 지수씨 동서야? 혹시 이름이 뭔데? 이름은 김태희야. 뭔데 그래 정말. 성희씨가 우리 동서 알아? 김태희. 그래, 그 이름 맞는 것 같은데? 야, 그 여자가 자기 동서라고? 세상에, 진짜 세상 좁다. 뭐야? 진짜 아는 사이야? 서방님네는 부산에서 지내는데 성희씨가 우리 동서를 어떻게 알아? 지금은 부산에 있어? 근데 그전에는 아니었을 텐데. 아니, 나도 긴가민가 하기는 했는데 생긴 거 보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서. 자기 동서 혹시 애 있지 않아? 혼자 애 키우는 여자라고 들었는데 설마 그 사이에 재혼을 했을 줄은 몰랐네. 대체 무슨 얘긴데 그래. 답답하게 하지 말고 얼른 말해봐. 그게 실은 나도 아는 사람 건너서 들은 거긴 한데 한참 유명했어가지고. 남의 남자 뺏어서 애 낳았다고. 애 낳으면 남자가 결혼해줄 줄 알았던 모양이지? 근데 결국 남자 쪽에서 결혼 못하겠다고 팽당해서 애만 낳고 혼자 미혼모로 애 낳았잖아. 그래서 한바탕 난리였었다 그러더라고. 그게 정말이야? 어디서 들었는데? 아는 사이야? 나도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고 남자 쪽 원래 부인인지 지인인지 누가 인터넷에 사진 올려서 저 여자 신상 돌아다니고 그랬었어. 어쩐지 어디서 본 것처럼 생겼다 했더니 그때 그 여자 맞는 것 같네. 근데 자기 서방님 괜찮아? 애가 있는 거 알고 어떻게 결혼을 했지? 지인은 제게 동서를 알고 있다며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동서가 전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던 게 아니라 결혼한 적도 없이 사생아를 낳았다는 이야기였죠. 멀쩡히 결혼 생활 잘하는 남의 남편 뺏어다가 바람을 피고 그 애를 낳았지만 남자에게 버림받고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람핀 전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이미 그 주변에서 유명하게 손가락질 받다가 지내던 지역에서 도망치듯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사를 왔던 곳이 부산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던 저는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애딸린 동서의 처지를 탐탁치 않아 했던 시어머니가 이 얘기를 아셨으면 어떠셨을까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게 된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동서가 뭔가 이상하다 싶기는 했지만 혼자 자식 키우는 여자로서의 억척스러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낳았던 거라면 저희 서방님은 그걸 알고 있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인이 건너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전부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동서에게 색안경을 쓰고 있었는지 왠지 그 이야기가 그냥 넘어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난 뒤 저는 동서를 내내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동안 동서가 시댁 문제로 유난히 예민하게 굴었었던 모습이 듣게 된 소문과 관련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하며 서방님에게 어머니 집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동안 동서가 시댁 청소를 한다며 그 집을 드나드는 동안 서방님도 시댁에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저한테 했던 것처럼 동서가 너무 유난스럽게 굴어서 말이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유독 엄마 집 문제에 있어서 예민하게 구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청소하는 일이 힘들지 않냐 싶어서 같이 가준다고 그래도 됐다고 싫다고 하고, 저희 엄마 집인데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있죠? 동서가 정말 서방님한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형님이 웬 참견이냐면서 하도 화를 내게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했더니 설마 서방님한테까지 그랬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사실 저도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 사람한테 전부 맡겼었고, 그러다 보니 괜히 참견하는 게 미안해서 그냥 혼자 하게 뒀거든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뭐 이유가 있겠다 싶었죠. 근데 형수님한테는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는 일부러 그러는지 다 좋다 별 관심도 없는 것 같던 사람이 유독 시댁 집 문제에서만 그런다는 게 이상하기는 이상했습니다. 저야 서울에 살다 보니 어머니께서 안 계시는 차에 부산까지 갈 이유도 없지만 남편이고 그 집 아들인 서방님한테도 집에 못 찾아오게 하는 게 꼭 그 집에 뭘 숨겨놓기라도 해서 들키면 안 되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그 생각을 하자 저는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장례식장에서 제 지인이 저희 동서에 대해서 해주었던 얘기 말이었죠. 그러고 보면 서방님도 가끔 동서가 뭘 숨기는 것처럼 수상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서방님과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남의 얘기만 듣고 동서를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남편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굳이 들춰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무렴 동서가 그랬다 한들 이미 서방님과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없는 와중에 내가 그 일을 굳이 끄집어내는 게 도리가 아니다 싶어 넘어가려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동서가 뭘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혹시나 옛날에 그 일이 과거만의 일이 아니라면 어쩌나 하는 생각 말이죠. 그렇게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저는 그만 동서가 그 집에서 바람을 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 집이 탐이 나서 그런 거였더라면 유산 문제를 가지고 난리였을 텐데, 정작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유산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저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며 물러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몫이 될 것도 아닌 그 집 가지고는 왜 자꾸 그렇게 야단인 건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는 바로 그거였어요. 동서가 자기 애인을 그 집에 숨겨두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말이었죠. 안 그래도 제가 혹시나 싶어 인터넷에 고민을 올려봤는데 다들 제 얘기를 듣고 동서를 조심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람 피는 사람들은 절대로 한 번만 바람을 피지 않는다나? 더구나 남의 남편 뺏어서 아이까지 만든 여자라면 재벌은 남 못 주고 언제고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도 설마 애까지는 동서가 그럴까 싶어 아니라고 생각해봤지만, 바람 피는 사람들은 애가 있건 남편이 있건 그런 건 상관도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저는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하나 억울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남편이나 서방님에게 알릴 수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괜히 친하지도 않은 동서에게 냅다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말입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유품들도 정리해야 하고, 저도 명색이 큰 며느리이니 어머니가 안 계신 집에 제가 관리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 몇 번이나 동서에게 부산에 내려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동서는 여전히 제게 날을 세우며 내려오지 말라는 말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어머님 집 팔 것도 아니고 당장 유품 정리할 필요도 없지 않아요? 집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물건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도 정리는 해둬야지. 이제 주인 없는 물건들인데 먼지 맞게 그냥 두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어머님이 몇 가지 폐물은
우리더러 나눠 가지라고 말씀하셨어. 그거 확인하러라도 내가 내려가 봐야지.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폐물 필요 없으니까 형님이 다 가지시던가요. 택배로 보내면 되겠어요? 동서, 그 폐물들이 다 얼마인 줄 알고 택배로 보낸다는 소리를 해. 그러다가 분실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내가 직접 가지러 가겠다니까? 동서더러 오라가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겠다는데. 동서, 정말 이상하게 군다? 설마 내가 모르는 뭐라도 있는 거야? 뭐 숨기는 거 있는 사람처럼 왜 그러냐고. 제가 숨기기는 뭘 숨겨요. 저는 형님이 그렇게 서두르시는 게 더 이상한데요? 아직 저희 어머니 49제도 안 지냈어요. 근데 뭐 벌써 유품 정리를 한다고 그러세요? 정말 이해 안 되네. 되려 제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동서의 모습에 황당했던 저는 그런 동서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동서가 그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동서가 내가 모르는 곳에서 그런 짓을 한다면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 수도 있는 거겠지만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 집에서 그런 짓을 한다면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 혼자 총대를 메고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서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시댁을 급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당을 들어설 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더라고요. 당연히 빈집이어야 할 집에 사람 인기척이 느껴지는 겁니다. 신발장에는 웬 남자 구두가 있고 거실에는 미처 끄지 못한 TV가 켜져 있었죠. 그래서 제가 누가 있다 확신하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동서가 어머니 방 쪽에서 나오며 저를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말리더라고요. 형님,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내가 이 집 맏며느리니까 시댁 정리 좀 하려고 왔지. 그러는 동서는 왜 여기 있어? 동서가 그동안 나 대신 며느리 노릇 해준 건 고맙지만 이제는 어머니도 안 계신데 동서 여기 있을 필요 있나? 그래도 어떻게 빈집으로 그냥 둬요. 가끔 찾아와서 정원 손질도 하고 해야죠. 근데 형님, 진짜 갑자기 찾아오시는 게 어딨어요? 말씀도 없이. 동서,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내가 어디 못 올 곳이라도 왔어? 여기 우리 어머니 집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 명이 될 거고. 근데 내가 이 집에 못 오는 게 말이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왜 아주버님 명의가 되는 거예요? 부산에 지내지도 않으시면서 당연히 저희 남편이 받는 거 아니었어요? 동서 마음대로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동서 그동안 유산에는 관심 없는 것처럼 굴더니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었나 봐? 아니, 참 욕심이 많다.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장자가 집안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둘째 며느리가 시댁 집을 탐을 내? 동서, 이제 솔직히 말해봐. 그동안 이 집에서 대체 뭐 한 거야? 뭘 하긴, 뭘 했다 그래요? 그냥 관리해드린 거지. 그러는 형님이야말로 여태 나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맏며느리 타령 너무하다 싶지 않으세요? 딴소리 할 것 없고 동서 조금 전까지 어머니 방에 있다가 나온 것 같던데. 동서 어머니 방에서 뭐 하고 있었어?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동서,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해.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 여기 남자 신발도 다 봤는데. 그럼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동서 설마 이 집에 남자 불러들인 거야? 안 그래도 내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 동서 전 남편이랑 이혼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던데. 동서 미혼모인 거 사실이야? 남의 남편 뺏어서 바람났던 거 맞아?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의심해서 여기까지 쳐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형님, 진짜 왜 이러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속 시원히 말해봐.
동서가 이렇게 억지 부리고 비밀 만들수록 괜한 오해만 사지. 지금도 나 어머니 방 못 들어가게 막고 있잖아. 동서 분명 숨기는 거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동서를 오해를 안 해? 대체 뭘 숨기는 건데? 됐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 안 그래도 동서가 아까 어머니 방 쪽에서 나왔을 때부터 뭔가 수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제가 그 방에 들어갈까 싶은지 끝까지 제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그 방에 뭔가 있다는 걸 확신한 저는 제 앞을 가로막는 동서를 밀치고 방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동서는 그런 저를 온몸으로 밀어냈지만 제가 더 빨랐죠. 그런데 안방문이 굳게 걸어 잠겨 있더라고요. 동서, 문 동서가 잠갔어? 이거 뭐야? 얼른 열어. 못 열어요. 죽어도 못 열어. 거기 들어갔다간 큰일 나요. 끝까지 문을 못 열겠다는 동서의 억지에 뚜껑이 열린 저는 제가 가져온 열쇠로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가 제 손에서 열쇠를 뺏어가려고 안달을 내었지만 저도 작정을 했던 터라 소용없었죠. 그렇게 겨우 문을 열게 된 저는 방 안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안방에 웬 중년 남자가 누워 있었거든요. 동서가 바람을 폈다고 해도 비슷한 또래일 거라 생각했는데 웬 나이든 아저씨가 있으니 저는 순간 사고가 정지되어 버렸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광경에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자 그제야 동서가 엉엉 울면서 실토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세요. 뭐라고? 저분이 동서 아버님이시라고? 그러자 침대에 누워 계시던 그분이 몸을 겨우 일으켜 제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희 태희 형님 되시나 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야말로 죄송하네요. 사돈 어른이 계신 줄 모르고요. 동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동서가 시댁 반대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결혼한 지 한참 만에 봤었으니 저는 동선의 아버님을 뵙는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사돈어른을 만나게 된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동서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제 앞에서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던 동서가 안방문을 다시 닫고 저를 거실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동안 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해야만 했는지,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형님. 아니,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지. 동서 아버지께서 왜 여기 계신 거야? 울지 말고 화 안 낼 테니까 제발 설명 좀 해봐. 그게 사실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서는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그냥 연명치료만 하고 계신데 솔직히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계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고생만 하셔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태 좋은 집 한번 못 살아보고 지금도 반지하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머님께서 서울 병원에서 지내신다고 집이 비워져 있고 저도 아픈 저희 아버지 차마 반지하에 모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아버지를 여기다가 모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집에서 한 번이라도 살아보셨으면 해서요. 동서가 눈물 콧물 흘리며 하는 얘기에 저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동서가 이 집에서 바람이나 피우는 줄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 전부 제가 오해한 거라니
그동안 제가 의심했던 일들이 미안해지면서도 허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셔서 그런 아버지를 위해 시댁을 빌렸다고 하는 동서에게 저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허락 없이 그렇게 한 동서의 행동은 철이 없었지만 친정아버지를 위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동서의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미리 말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구했으면 되었을 것을 왜 괜한 오해들을 사서 만들었는지 동서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 어머님한테는 말씀 못 드려도 서방님이나 하다못해 나한테라도 왜 말을 안 하고 가족들을 속였던 거야? 그건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허락해 주실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진짜로 이 집 며느리라는 생각도 안 드는데 시어머니 아프신 와중에 그 집 좀 쓰겠다고 하면 얼마나 염치가 없어 보이겠어요. 저도 제 주제를 알지 그런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게다가 남편한테는 말하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그래서 더 말 못했죠. 나 때문에 어머님과 싸우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어머님께서 그러신 와중에 저희 아버지까지 신경 써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워낙 미안한 게 많아서 말할 생각도 못했어요. 동서는 나름대로 고민과 걱정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반대하는 결혼에서 시어머니 가슴에 대못 박았다는 이유로 어머님께서 그렇게 아프시게 된 것마저 자기 탓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라도 솔직하게 말할 자신이 없었답니다. 더군다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야 마음을 열고 며느리로 받아주셨는데 그런 무리한 부탁을 드리면 다시 내치실까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멈추지도 못하고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동서를 보니 그동안 동서가 혼자 했을 마음고생을 저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동서 마음이 어땠을지는 나도 이제 이해하겠어. 미안해, 동서. 내가 동서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했어야 하는데 내가 말로만 맏며느리이니 손윗동선이 하면서 정작 내 역할을 못했네. 부산 서울 멀다고 마음까지 멀게 느꼈나 봐. 동서가 괜찮다고 무던하게 굴었어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동서 신경 썼어야 했는데 동서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낀 일에는 내 탓이 크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그런 황당한 오해나 하고 정말 미안해, 동서. 아니에요, 형님. 제가 먼저 형님께 성질 부리고 화냈잖아요. 제가 반대로 생각해도 충분히 오해하고 하실 만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정말 무서워서 막상 사고는 저질러 놓고 저도 무섭더라고요. 아버지 모시고 지내면서 조심하느라 불안한데 형님이 자꾸 집에 오시겠다 그러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네요. 그래도 차라리 싸우면 형님이 관심 안 가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나도 그때는 동서가 왜 그러나 진짜 이해를 할 수 없었지. 아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없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아. 거기다가 집안에서 반대했던 일도 있고 나도 동서가 이혼녀라고 은근히 편견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럼 그건 정말 다 소문인 거야? 장례식장에서 내 지인이 동서를 안다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동서가 불륜으로 아기를 가져서 미혼모로 애를 낳았다고. 사실 나도 남 얘기 다 믿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동서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 와중에 동서는 자꾸 이상하게 구니까 그 얘기를 믿고 있었거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근데 정말 하늘에 맹세코 저희 아이한테 부끄러운 짓은 안 했어요. 그냥 남자를 잘못 만난 탓이죠. 동서는
제게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철없던 시절 사랑만 믿고 사람을 믿었다가 어떤 곤욕을 치렀는지 말이에요. 결혼 생각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결혼하자고 해줬고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당시 제가 돈도 없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결혼을 서두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결혼 전에 임신이라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으니까 시기가 빨라진 것 말고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신 얘기를 밝히고 결혼 날짜를 잡자고 했더니 남자가 그때부터 잠수를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반년 뒤에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너무 놀라서 푸른 배를 잡고 결혼식장으로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그놈이 결혼할 여자랑 양다리를 걸쳤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피해자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다 저를 손가락질하대요. 결혼할 여자 있는 남자를 꼬셔서 애를 가졌다면서 제가 상간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남자가 쓰레기였더라고요. 몇 년이나 양다리를 걸치고 자기 애가 있다는 걸 알고도 다른 여자랑 결혼을 치른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놈이 욕을 먹어야 당연한 일인데 상대 여자는 동서를 원망했답니다. 어쩌면 자기 결혼식을 망치러 온 동서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주도적으로 자기 주변에 동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냈던 모양입니다. 남자가 속였다는 말은 쏙 빼고 동서가 상간녀로 자기 남편을 꼬셨다는 거죠. 결국 남자를 잘못 만난 동서는 하지도 않은 불륜을 죄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며 지내던 곳을 도망쳐 나와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내면서 혼자 애를 낳았어요. 미혼모라고 하면 사람들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냥 이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지훈 씨를 만났던 거죠. 그래도 저 지훈 씨 속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 사정 다 알아요. 사실 지훈 씨가 먼저 저 좋다고 하는데도 저는 밀어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혼녀 아니고 미혼모이고 내 인생 순탄치 않다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도 제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몰랐어.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런 걸 보면 서방님이 동서를 참 사랑하기는 했나 봐. 솔직히 우리는 서방님이 어머니 반대 피해서 끝까지 결혼한다 그랬을 때 많이 의외였거든. 워낙 어머님 말씀 잘 듣던 서방님이라서 우리는 진짜 여자 잘못 만나서 신세 망치려나 싶었어. 근데 아무래도 서방님은 동서의 진심을 알고 좋아하게 되었던 모양이네. 사실 동서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쓰레기 같은 놈 잘못 만나서 고생만 했을 뿐이지. 나도 동서 그런 줄 모르고 잠시라도 오해했던 일이 너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동서. 나 용서해줘. 동서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된 저는 잠시나마 남의 말을 듣고 동서를 오해하고 판단한 제가 죄스러웠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을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동서를 대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너무 미안했고 몇 번이고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동서는 그런 저를 미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형님. 처음부터 제가 오해 살만하게 한 거고 형님께서는 오해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워낙 그런 편견이 익숙해서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동서. 남들이 다 욕하고 차별했다고 해서 가족끼리까지 그러면 되겠어? 이 일은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동서가 아무리 수상하게 보이더라도 내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그랬더라면 동서도 나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을 거야. 근데 내가 먼저 벽을 치고
그래서 동서가 나를 불편해한 거지. 그래놓고 남의 얘기나 듣고 내 멋대로 동서를 판단한 거야. 동서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돈어른께도 죄송하고. 사돈어른이 계신 줄 알았으면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금방 나가서 과일이라도 좀 사올까?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 그러시면 괜히 더 부담스러워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럼 그때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웃은 건 뭐야? 나는 그것 때문에 동서를 한참 오해했는데. 에? 제가요? 제가 웃었다고요? 그래, 식구들 다 울고 있는데 한참 가만히 있더니 동서가 씩 웃던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그래서 나는 동서가 설마 어머니 돌아가신 게 좋은가 싶더라고. 아무리 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그래도 어떻게 웃을 수가 있나 싶었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오해를 하신 거예요. 제가 설마 그럴 리가 있나요? 저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펐는데요. 근데 어머님 속 썩인 제가 거기서 대놓고 울면 가증스럽다 욕할까 봐 그래서 참았던 거예요. 그때 웃은 것도 사실 어머니 생각하다가 웃었던 거였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랑 뭐 좋은 추억이라도 생각났어? 사실 저는 어머님께 예쁨 받은 기억도 별로 없고 추억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그런가? 어머니와 나눴던 대화들이나 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이 무척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데 그냥 좋았어요. 그래도 어머니 떠나시기 전에 웃을 만한 추억은 있구나 싶어서 안도가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끝까지 저를 안 받아주셨더라면 서럽고 아쉬워서 눈물만 났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작은 추억이라도 남길 수 있었던 게 좋아서 웃었어요. 동서가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동서에게 미안해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 것 가지고도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는 동서인데. 동서가 이런 성격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저 혼자 동서를 오해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야 동서를 조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동서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동서가 나쁜 일을 겪었던 것도 서방님처럼 좋은 남자를 만났던 것도 다 동서가 너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 그런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동서가 이제라도 서방님을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동서 친정아버지의 사정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이제 행복해질 여유가 생겼는데 부모님이 편찮으시니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동서가 더 이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동서를 끝까지 돕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을 소개시켜주고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서 아버님이 그 집에서 계속 아무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내시게 도와드렸죠. 그제서야 동서도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라며 후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효심이 닿았는지 사돈 어른께서는 1년을 넘긴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세요. 병원에서도 조금씩 차도를 보인다며 기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사돈 어른이 지금보다 나아지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진 아버님의 모습에 아이처럼 좋아하는 동서를 보며 저도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동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를 하며 사돈어른과 동서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희 동서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